7월 3일 주간 HLB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주가는 기업의 미래 가치를 끌어와 현재에 반영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장주들은 가치주에 비해서 후한 멀티플을 부여받게 됩니다. 미래의 기대감으로 높은 멀티플을 받게 되는 성장주들은 미래의 가치를 현실화하기 위해 기술 개발에 매진하게 되고 이에 필요한 자금을 비교적 높은 이율로 유치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성장주들의 부채와 R&D 비용은 기준금리가 안정되고 성장성이 인정받는다면 높은 멀티플 속의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기도 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깊은 우려로 패닉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기업의 가치는 변함이 없는데 금리에 따라 가격이 요동칠 때는 그 시기와 변동성의 증폭에 따라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최근 HLB는 선낭함과 가남 1차의 긍정적인 임상 결과로 인해 밸류에이션이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나 주가는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으로 인한 금리 부담으로 인해 여타 성장주들과 함께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준의 기준금리는 막상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날에는 오히려 성장주 반등의 트리거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단행한 금리 인상은 파월 연준 의장이 자신이 뱉은 말과 명분까지 바꿔가며 떠밀리듯 보폭을 넓힌 행보였기 때문에 반등의 트리거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만 키우게 만들었습니다. 금리 인상 초기에는 모멘텀이 멀리 있는 성장주들은 투자를 기피하게 되는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또한 금리 인상의 자유로운 증시나 종목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도 전략적으로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출양파는 5월 19일부터 중국 관련주들을 회원님들께 대거 추천을 하였고 하락장에서 그나마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정상적인 증권을 운용 중인 국가 중에 미국의 금리 인상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나라는 중국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10월에는 시진핑 사면임이 결정되기 때문에 시진핑은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증시를 부양하게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금리 인상은 성장주에게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 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처할 만한 단기 재료를 확인하고 투자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HLB는 9월에 에스모라는 강력한 이벤트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5월 11일부터 시작된 HLB의 상승 파동은 가치에 수렴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다르게 연준발 돌발악재로 인해 단기적인 충격을 받으며 상승분을 거의 반납하고 나서야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2일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세력이 외부 환경과 수급 조정을 위해 무리한 조정을 보여준다면 주요 변곡점마다 저점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라는 생각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출양파도 6월 23일에 파동의 저점에서 추천을 하며 추가로 비중을 늘리기도 하였습니다. 만약 9월 에스모에서 가남 1차 최종 데이터를 공개하겠다는 약속을 사측이 지키지 않는다면 투자자들의 분노를 잠재우기 어려울 만큼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에스모에서 가남 1차 최종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으며 결과를 떠나서 최종 데이터를 공개하기 직전까지는 기대감이 살아있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는 게 현명할 것입니다. 9월 에스모만큼은 상방 세력으로서도 별다른 액션 없이 지나치기에는 너무 아까운 카드가 될 것입니다. 가남 1차 최종 데이터라는 막강한 이벤트는 세력의 입장에서 얼마 남지 않은 악성 매물을 굳이 털고 가지 않아도 될 만큼 상승 모멘텀을 증폭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출양파는 주말마다 주간 HLB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만큼 공매도의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HLB가 대상승을 하려면 공매도의 헛발질로 인한 숏스퀴즈가 되든 잘 짜여진 기획에 의한 연출이 되든 어떠한 형태로든 숏스퀴즈가 나와줘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출양파는 오래전부터 HLB는 대표적인 세력주이고 HLB 주가에 개입할 수 있는 세력은 상방 세력이든 하방 세력이든 하나의 이해관계로 엮여 있을 수 있다는 추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상방 세력의 의지는 주로 거래량으로 추정하지만 공매도의 향방으로 분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력과 공매도가 공동운명체라는 의혹이 한낱 음모로 귀결되더라도 공매도의 향방을 통해 세력과 공매도의 의지를 파악할 수 있다면 투자의 결과는 어차피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HLB의 현재 모습은 가남 1차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그 어느 때보다 매력적인 주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황 분석을 마치고
HLB의 지난 한 주간의 공매도 현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닥의 시총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무상증자로 인해 일시적으로 7위에 랭크되어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HLB는 지난주보다 한 계단 올라선 4위에 랭크된 모습입니다. 코스닥 공매도 잔고 금액 순위는 LNF가 급격한 공매도 증가와 함께 1위로 올라섰으며 에코프로비엠은 급격히 잔고가 줄어든 모습입니다. HLB는 잔고 금액이 지난주와 거의 비슷한 1667억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4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거래 금액에서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겠습니다. HLB 공매도 비중은 5월 18일을 정점으로 하여 최종 집계일인 6월 29일까지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매도 잔고 추이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의 일간 추이는 5월 18일 560만 4천여 주를 정점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매도 잔고의 주간 추이는 5월 둘째 주 673만여 주를 정점으로 추세적으로 잔고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간으로 공매도 잔고를 확인해봐도 최근 3개월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최근 3개월 주가와 공매도 잔고를 교차해 보겠습니다. 5월 18일 이후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최근에 반등하고 있지만 공매도 잔고는 여전히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거래원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남색 바형 차트는 HLB의 일간 차트입니다. 분홍색 선형 차트는 기관 순매수 동향이고 녹색 선형 차트는 외인의 순매수 동향이며 파란색 선형 차트는 개인의 순매수 동향입니다. 6월 9일 개인과 외인이 큰 폭 수급 공방을 벌인 이후 얼마 전까지 개인들이 꾸준히 매도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각 수급 주체들이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공매도의 향후 포지션을 추정할 수 있는 대차잔고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5월 18일 1676만 주로 정점을 찍은 이후에 대차잔고 또한 꾸준하게 감소하였는데 최근 3거래일은 좀 더 눈에 띄게 감소하는 모습입니다. 총평을 하자면 주가는 6월 23일을 저점으로 반등을 하고 있지만 공매도 잔고와 대차잔고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월 S모까지는 조정을 보일 때마다 주요 변곡점에서 추가 매수하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방송을 마치기에 앞서 무료로 입장 가능한 출향파 텔레그램 채널과 HLB 단톡방 입장 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출향파 텔레그램 채널은 국내외 고급 유료 증권 정보를 분석하여 장전에 지속적으로 글로벌 시황을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간 HLB 방송을 마치겠습니다.